자, 이번 키워드는 9.19 합의입니다. 9.19 합의. 이거 북한과 우리가 맺은 거죠? 당시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나왔던 건데요. 기사부터 하나 확인해 보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나사 빠진 군수네. 나사가 빠졌으니까 이게 안 굴러갔다는 거잖아요. 용산 뚫렸다. 실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북한 무인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뭐 휘젓고 다시 갔다 이거죠. 근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당시에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은 용산까지 안 왔다 했어요. 그거 확인 안 됐다. 그런 거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용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용산 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했다. 비행 금지 구역 700m 들어왔다.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을 아예 처음부터 못한 겁니까? 확인을 했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이게. 뒤늦게 실토했답니다. 보고를 했답니다. 그럼요. 당시 군에서 아니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적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 뒤늦게 파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아무튼 뚫렸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되겠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두 개의 신문기사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이 신문 대 신문은요. 9.19 합의가 주제인데요. 뭐 한눈에 딱 봐도 다릅니다. 내용이. 중앙일보 경향신문인데요. 먼저 중앙일보 보시면 17번 위반에 등가 대응하겠다. 원칙 밝혔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9.19 합의 이거 또 한 번 북한이 침범하면 이거 폐기다. 검토한다. 이 얘기 꺼냈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경향신문은 위기관리 안전핀이 사라진다. 이건 안전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전핀은 굉장히 긍정적 의미 아닙니까? 이걸 썼습니다. 자, 그럼요. 기사 하나씩 확인해 보죠. 자, 9.19 합의 정지 검토한다. 윤 대통령 대북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북한 합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굳이 언급한 거는 그만큼 이걸 폐기 검토하는 거에 정당성이 있다 이 뜻이죠. 다시 침범댐 효력 정지 검토하라 지시했고요. 등가 대응, 윤 정부 대북 원칙을 확인한 거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도 지시했다. 이런 평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북한 더 자극하나. 여긴 또 방향이 완전 달라요 지금요. 북한 더 자극하나. 합의 파기된 위기관리 안전핀이 사라진다. 여기 보시면 강대강 대응에 우려감이 일고 있고 북 도발에 레드라인 그은 것 대북 억지 효과 평가도. 그러니까 이 9.19 합의가 대북 억지 효과가 있었는데 이걸 버리려고 한다. 안전핀이 빠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실은 9.19 군사 합의 내용만 설명했죠.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실 평양 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한다. 아예 9.19 합의뿐만 아니라 9.19 합의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이 평양 공동선언은. 그것도 무효한다. 그거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뭐 등등등 이런 거 가능합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 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 문제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평양 공동선언은 좀 포괄적인 합의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협력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사 분야로 9.19 군사합의가 있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이거죠. 접경 지역에서 땅, 하늘, 뭐 바다에서 적대행위 하지 말자. 이 약속을 한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근데 이거 깰 수 있다. 북한 모습이 지금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이 두 가지 기사도 비교해 봤는데요.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9.19 군사 합의이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양 국가가 다 공히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지금까지 9.19 군사 합의는 대한민국에만 족쇄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7번 이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이렇게 그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보지 않았습니까? 뭐 2020년에 우리가 뭐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 폭파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북한에서 미사일로 굉장히 많은 도발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상의 불사체,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라는 식으로 사실 국민들을 저는 기만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미사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이 발사한 저 미사일을 미사일로 인정하는 순간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계속 저런 식으로 저는 국민들을 오히려 기만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이라고 규정짓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군사합의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족쇄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군사합의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한미연합훈련 역시도 4년 반, 거의 4년 꽉 채워서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과연 전쟁이 났을 때 그 북한이 심각한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대응할 수 있을지 저는 문재인 정부 동안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이 9.19 군사합의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쯤은 군사합의를 정지할 때가 왔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북한은 이미 지금 핵 군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핵 군축이라는 것은 어떤 이 군비를 축소한다라는 것, 즉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전제가 돼야 군축이 되는 그것이 거죠.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을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윤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신정인 전 부의장. 예, 9.19 군사 합의는요, 이 사실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자라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접경 지역이 DMZ라는 곳이 있고요. 사실은 20,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공간에서 수많은 접전과 교전이 있으면서 많은 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은 바로 그 접경 지역 안에서의 국지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지켜주자라는 겁니다. 그가 중요한 합의고요. 잘 돌아보면은요, 이 9.19 군사 합의를 맺었던 2018년 이후로 2022년 윤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무력 충돌이 없었어요. 더 과거로 내려가 보면요, 민주정부였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남북 간의 교전과 무력 충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제 군사적 도발이 북한으로부터 있었죠. 이거를 제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은 잘못했습니다. 군사 합의를 어겼죠. 하지만 그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 합의를 한 이 과정과 그 속에서 북한이 또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우리 한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는 부분들,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4년간 있었습니다. 그건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럽게 240여 대의 전략폭격기와 그리고 군 전투기가 대동된 엄청난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요. 그로 인해서 약 20여 회 이상의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서 북한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뢰 자산들이 남북 간에 신뢰 자산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맥락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9.19 군사 합의가 왜 필요하냐? 지금 전방에서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저 청년들 지금 저기에서 우리가 소총으로 몇 번의 총알을 쏘게 되면은요,
우리의 청년들 수십 명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군사 합의는 그러한 접전이 있을 때 그런 접전이 잘못됐다라는 걸 양쪽에서 합의하고 예. 어떤 충돌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지키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정부가 먼저 무력화시키고 예. 이것을 이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순간 예. 북한의 교전, 북한의 도발을 우리 스스로가 명분을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예.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멋지게 말하고 호전적으로 말하는 것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전방의 수십만의 청년들에게는요.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안전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좀 대통령의 말, 언사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인효 변호사. 대통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은 결코 파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한일 관계가 예. 나빠졌을 때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인 지소미아의 효력을 일본 측에서 정지했는 것처럼 아, 어떤 그 나중에 파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잠시 잠정적으로 적용 중단. 정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남북 관계 그 발전 기본법에도 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를 예.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결코 대통령이 파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은 북한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 결코 지금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9.19 합의에 파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정지 검토입니다. 정지. 그러니까 정지라는 거는 일단 멈추고요. 지금 잠시 적용 안 하고 있다가 뭐 상황 따라서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뭐 이런 뜻이 되죠. 이걸 강조해 주셨습니다.